예, 태고사의 재발견 186번째 자주 민족 학파 네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을사늑약 120년 만에 이 환국사 복원 작업에 자주 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날 친위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드디어 120년 만에 이 자주 민족주의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았는데, 이 헤게모니를 잡아 것을 뒷받침하고 또 사상적으로 이거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좀 숨어 지내다시피 한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이 양심 세력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도 꾸준히 현실 정치에 참여한 나로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그 중심을 잡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환국문명 학술원을 운영하는 연구원으로서 저희 책무와 사명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2월 20일, 음력으로는 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청동기 문명의로 이제 망하게 되었던 우리가 미주 대륙의 아메리카 대륙에 소위 말하는 1697년도에 이 노호 페텐 함약으로서 스페인 인제에게 망함으로써 이 잉카 문명이 이제 그 청동기 문명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문명이 이 샤먼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상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동기 혁명은 바로 구리의 주석을 섞는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천문학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와 달과 금성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비너스, 제우스, 삼신 할머님, 환인, 환웅 당군과 관계되고, 하은주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궁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삼지제도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진시황과 관계가 되어 있고, 춘하추동의 역사서인 춘추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샤먼 제국의 가장 중심인 센터, 즉 이 용궁전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폭넓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같이 공부해야만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학문의 방향은 독서지 어성현, 궁극해탈, 그 다음에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 요것도 서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서경에 나오는 말은 우리 오복과 관계되고, 우리 오복과 관계되는 것은 바로 삼지제도와 관계되고, 이거는 바로 춘추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라서 오복이 바로 오늘날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신제국 용궁전, 용궁부활, 무신의 제국인 용궁 부활을 해서 이것이 첨단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민주주의 세계술전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제가 학문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제 내용은 청동기 문명의 코어, 이 코어인 이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지중해 문명,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박용숙 선생님의 샤머니 제국과 샤머니 문명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레타 문명은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죠. 받아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 샤먼 제국의 용궁전이 있었던 곳이 크레타 섬 제1궁전, 제2궁전이고, 이는 미케네 문명의 즉 대륙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BC 1427년에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고, 유카탄 반도에 도달하게 되었고, 여기가 한대, 온대, 열대가 걸쳐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후 이들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멕시코 북부에는 아즈텍, 유카탄 반도에는 마야 문명, 칠레에는 잉카 문명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착된 것이고, 이들이 바로 Q형 유전자 하플그룹의 Q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진하여 도낭에 이르렀고, 또 이 크레타 문명에서 동진한 사람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힌두쿠시 산을 넘었던 그룹과 천산을 넘었던 그룹이 도낭에서 만나서 시안, 서안을 거쳐서 요동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진하에서 도낭에 도착하였으며, 이들이 우리가 동이족이라 하고 구이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구이족이 바로 여진을 포함해서 거란, 다 말갈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고려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동이족을 구이족이라 하는데, 구이족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연합 국가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구이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상고사 공부를 꾸준히 해야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은 온누리 사만 삼지 제도를 인간 존엄의 민주공화정으로서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샤먼 제국의 부활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샤먼 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한 코어, 소위 말하는 원형을 우리가 되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개인의 인간 존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유평화 행복의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공화정으로 바꾸는 데 있다. 자, 그래서 이 샤먼의 문명과 샤먼의 문화,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도가 이를 확보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이. 그래서 자유평화 행복 중에 최고는 바로 행복이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은 이 행복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고는 개인공화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조주의, 퍼스트 구조주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서구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구조주의 퍼스트 구조주의가 이야기하고는 해체와 납득으로 이어져서 이 해체에는 구조주의와 퍼스트 구조주의, 그 다음에 납득에서는 모더니즘은 바로 무당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것이 무당주의, 모더니즘이고, 무당주의가 바로 샤먼이고, 샤먼이 바로 샤먼 제국이고, 샤먼 제국이 문화, 문명, 사상, 제도이다, 이거죠. 자, 이 말은 유불 선도를 포함해서 기독교 가톨릭을 발달하게 되었고,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이것이 개인공화국이고, 이는 개인 제국의 완성이다, 이거죠. 자, 이를 인간 존엄성의 극대화에 있고, 이것을 민주화하는 것이고, 이 길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문인데, 학문은 방향과 길이 주어져 있으며 궁극으로 인간이 살아온 과정을 배우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것이 학문의 주 요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순다 대륙, 순다 환인들이 이 마야 문명의 자리를 잡은 것은 언제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야 문명은 빙하기 때에는 매우 넓은 대륙이었음이 분명하고,
여기는 순다 대륙 시기에도 천축 대륙 시기에도 인간이 살기가 매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제임스 처치워드가 말하는 사라진 무제국, 소위 말하는 여기가 지금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빙하기 때 이 넓이가 상당한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살기가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이 바로 거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야 언어가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카라마야가 되었고, 서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로마의 근원이 되는 나가마야가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글마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동해서 호주마야가 된 것이죠. 제임스 처치워드는 사라진 무 대륙에서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야 문명은 이 BC 8000년경에 BC 고졸기에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고졸기에 시작되었다. 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고성에서 서쪽으로 떠난 시기와 겹치는데, 즉 마고성은 인구가 많아 떠났지만 이 카리브해 유카탄 반도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다 이죠. 즉 순다 대륙과 이 마야 문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라진 무대륙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라진 무대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순다 대륙 플러스 이 마야 대륙이 빙하기 때 최대 지상낙원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순다 대륙을 사라진 무대륙으로 말했는데, 이 마야 대륙이 더 넓고 커서 우리는 제임스 처치워드가 말하는 사라진 무대륙은 마야 대륙을 말한다. 이후 이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고, 마지막 빙하기를 전후로 해수면이 차오르면서 지중해 문화권, 서해 문화권, 멕시코만에서 정착성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중에 북방 천축 강력에 그 루트가 서해 대평원이고, 북방 천축 문화권의 루트는 서해 대평원, 환동해 문화권, 연해주, 지금 아무르 흑룡강성의 예나강에 도달해. 이게 툰투라 지역이죠. 그래서 지중해 북부와 미주, 캐나다 북부는 빙하기가 거대했기 때문에 사냥이 어렵고, 북방 문화권은 툰투라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 마야 문명이 있는 유카탄 반도도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탄 반도에 이 마야 문명 강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해봐야 한다. 그러나 이 마야 문명은 고졸기에 시작되었다 그랬어. 자, 그러나 순다 대륙, 순다 강력에서 시작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예,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야 대륙도 사라진 무 대륙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더 역사성이 오래되고 적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몇만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야와 이 마야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우리가 만년 전에서부터 1697년 노페텐 함력으로 인해서 스페인에게 망하면서 이 마야 문명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특히 BC 2000년에서 또 17세기까지 약 3,500년 동안 이 번영 및 문화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이 마야 문명이라는 게 마야 문명권이라는 것은 이 마야 문명권 특히 유카탄 반도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사원이 있고 석비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마야 문명 정글이 중심이 되고요. 세 번째 마야 달력이 BC 3114년 8월 12일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5,000년 전에 이 마야 달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죠. 예, 그만큼 뭐냐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마야 문명이 단순히 뭐냐면은 이렇게 그 마야 문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BC 2600년경에 벨리스 지방에 처음 도달을 했다는 것이죠. BC 2600년경에 벨리스 지방에 처음 도착했고 이 지역은 5월에서 11월에 이제 비가 퍼부으면은 겨울과 강이 넘쳐서 강변이 낮은 섭지에 호수에 물이 많아 고이기 때문에 얼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렵 채집 농경이 좀 하고 고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좀 부합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수렵 채집 농경으로서 옥수수, 호박, 콩, 카사바 이런 거를 제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마야 문명이 오래된 역사인 것은 분명하고 열대 온대 한대가 겹쳐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고성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근막 세력인 코카사스 산맥의 수를 이용한 농경이 이미 BC 8000년경에 이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 이미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럼에 비해서 이 마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은 이 부분에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야 문명의 특징은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이 바로 청동기 시대에 이로써 끝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야 문명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마야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야 문명, 마야 대륙, 마야 강력은 순다 대륙 무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 그래서 순다 대륙, 마야 대륙은 적도에 걸쳐 있으면서 인간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고 이를 우리는 사라진 무제국이라 보여진다. 자, 그래서 74,000년에서 25,000년까지 북방 문화권까지를 우리가 무제국이라고 말하고 30,000년에서 25,000년에 걸쳐서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북방 문화권, 그 다음에 다시 12,000년 전까지를 우리가 북방 문화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지중해 문명, 서해 대평원, 멕시코 문명 이렇게 이제 다는데 이때 이제 우리 삼원 제국으로서 천문학이 발달되고 태양과 달과 금성이 연구되면서 마야 문명의 시작은 만년 전, 홍산 문명은 7,000~8,000년 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한 9,000년 전, 인더스 문명은 7,000~8,000년 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이 북방 문화권을 가지게 된 것은 남방 문화권의 특색인 수렵, 채집, 어류, 자연농법에서 벗어나서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대대적인 산양에 뛰어든 것이다 이거죠. 결국 툰투라 지역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예나강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북위 66.6도에 걸쳐서 여기서 모래식 산양에서 이동식 타케 산양으로 흑요소 혁명이죠. 산양으로 전환되었다. 북방 문화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양, 천문, 제천의식이고 빙하기 때에는 서유럽과 미주, 캐나다는 거대한 빙하가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인간의 활동 산양 지역을 유라시아, 시베리아 위에 유라시아 이 툰투라 지역이 이 중심이었다. 여기서 남방무에서 샤먼 제국으로 변화했고 흑요석과 함께한 산양, 북방에 도달한 시기가 25,000년 전이니 이때를 북방 문화권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후에 마지막 빙하기가 12,000년 전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사회 계급주의가 나타나고 드디어 9,000년 전까지 약 3,000년의 혼란기를 겪었다. 세계 4대 문명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했죠. 자, 그래서 4대 문명을 저는 마야 문명, 홍사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또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